자, 유충렬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유충렬전은 우리가 이 단순한 이제 고전소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고전소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영웅소설. 영웅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영웅소설 아니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담소설이라는 이야기로도 얘기를 해. 군담소설. 군담소설이란 무엇이냐? 군사적인 담, 이야기. 그러니까 주인공의 군사적인 영웅이다. 주인공이 이제 군사적인 영웅적인 이야기, 군사적으로 굉장한 이제 업적을 남기고 굉장한 활약상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이다라고 보면 돼. 요거는 좀 막판에 이야기합시다. 스토리 그냥 바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유충렬전.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면은 중국 명나라 영종 황제 즉위 초. 중국 명나라 영종 황제 즉위 초. 이 부분이 바로 시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여기가 공간, 영종 즉위 초, 요쯤이 시간. 요게 이제 시공간적 배경이 될 거야. 현직 고관 정원주부라는 게 이제 벼슬 이름이겠지. 정원주부 유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가 부인 장씨와 남한 형산에 들어가 치성을 드린다. 치성이 뭐야? 치성 이거 기도 드리는 거. 그러니까 기도 드리는 거. 뭐를? 자식이 생기기를. 한참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자식이 생기기를 기도 드리는 걸 이제 남학 형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했단 말이야. 그치? 유심이라고 하고 부인의 장씨가 있네. 그리고 이후 부인 장씨는 하늘에서 선관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 충렬을 잉태한다. 이 장씨가 뭐라고? 선관. 그러니까 즉 하늘에 있는 천상계, 신계에 있는 신선관리에서 선관이야. 신선관리, 선관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 요걸로써 충렬을 임신을 했다는 거지. 유충렬을 임신을 했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태몽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태몽. 이 태몽은 근데 평범한 태몽이 아니라 하늘에서 선관이 내려오는, 즉, 이 유충렬이 신선이라는 걸, 전생이 신선이었다는 걸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이고, 이 태몽을 꾼 직후에 바로 임신을 했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지, 그치?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그런 출생 과정을 유충렬이 경험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하늘에서 자미원 대장성이었던 충렬은 익성의 무도함을 상제께 아뢰어 익성을 귀양가게 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익성과 백옥루 잔치에서 대전한 죄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아하, 원래 뭐라고? 하늘에서 자미원 대장성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뭐라고? 죄를 지어서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게 우리 고전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요소 중에 하나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적강 모티프라는 용어로 얘기를 해. 적강 모티프. 하늘에서 내려온 적강 모티프. 천계에서 인간계로, 하늘에서 인간계로 내려온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적강 모티프.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영웅의 웅장한 모습으로 태어난 유충렬은 어릴 적부터 총명함과 지략을 갖춰.
청명함을 갖추고 또 지략을 갖추고 머리가 되게 좋아. 그뿐만 아니라 탁월한 모습을 보인다.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거지. 자, 이런 게 다 뭐야? 주인공의 이런 그 영웅적인 군담 소설, 영웅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 어떤 거? 비범한 능력. 아주 평범한 인물에게서 볼 수 없는 비범한 능력과 영웅적인 면모가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거야, 유충렬이.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때 마침 조정에 신하들이 있었다. 잠깐, 마침.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개연적으로 이 신하들이 조정에 이렇게 쭉 도열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마침 맞춰서 하필이면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신하들이 여기에 있었대. 고전소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 마침 하나 가지고 고전소설의 특징을 알아챌 수가 있다고?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우리는 이런 게 있었지. 우연성이라고 부르는 거. 우연성. 우연적이라는 게 뭐야? 우연적인 특성이라는 건데, 우연적이라는 게 뭐야? 친구랑 내가 뭐 어디에서 이제 뭐 길거리를 걷고 있었어. 친구랑 딱 마주쳤어. 근데 친구랑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맞춘 거야? 우연히 마주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딱히 이유가 없이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우연성이라고 했고, 쌤이 이거랑 반대되는 말을 뭐라 한다 그랬어? 이거랑 반대되는 말은 개연성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유충렬절 같은 소설이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개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린 게 되는 거야. 요런 상황일 때. 자, 하나는 누구였냐면, 조정에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신하 중에서 하나는 누구였냐면은, 이 신하가,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정한담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고, 또,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는 거야. 최일귀. 야, 어떻게 사람 이름이 최일귀냐, 그렇지? 어쨌든, 자, 정한담, 그리고 최일귀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원래 천상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배공루 잔치 때 대전한 죄를 상제께 득죄하고 지상에 귀양 왔어. 그러면은 얘네도 뭔가야? 얘네도 적강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고, 명나라 황제의 신하가 된 자여서 그 내력과 같이 천상의 인물로 지략이 출중하고 술법이 신묘하기 그지없는 터였다. 얘네도 뭐다? 얘네도 평범한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비범한 인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영웅이라기에는 얘네가 뭐라고? 천상익성이었대. 얘네가 천상익성이었고, 유충렬은 아까 직위가 뭐였다고? 자미원 대장성이었어. 잠시만. 자미원 대장성이 아까 뭐라고? 천상익성의 죄를 옥황상제한테 고발해가지고 그 갈등 과정에서 얘네도 쫓겨나고 얘네도 싸워가지고 얘도 쫓겨나고 얘네도 쫓겨났어. 그래서 얘네는 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당연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겠지, 그치?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은 다 뭔 거냐면, 이 신하, 얘네들은 다 뭔 거냐면은, 유충렬과 대립하는, 반동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 즉, 반대로 행동하는, 반대로 행동하는 인물. 무슨 소리야? 얘랑 대립하는, 완전히 척을 지는 갈등의 주요 인물이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주요 인물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계속 보면은, 그런데다가, 금산 도관도사를 데려와서 별당에 거처시켜놓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이 있고 백만군 중에 대장지제였다. 만부부당지용, 쉽게 말하면 용맹함, 용기 이런 뜻이야. 벼슬은 일품이고 포악이 또한 무쌍해서 만민의 생사는 그에게 매여 있고 일국의 권세는 그의 손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포악이 또한 무쌍해서. 잠깐만. 이게 잘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얘네가 긍정적인 인물 아니야라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뒤에 있지. 일국의 권세는 그의 손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민의 생사는, 모든 백성의 생사는 그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얘네는 뭔 거야? 포악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야. 포악이 또한 무쌍해서라는 말. 포악이 또한 무쌍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어떤 인물이다? 악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악인의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분명히 비범한 능력을 가졌지만 유충렬은 영웅의 면모를 가졌고 지니고 태어났고, 얘네 둘은 악인의 면모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너무나도 명확한 차이가 이제는 보이지. 자, 계속 갑시다. 보는 사람들은 그를 초회왕의 항적이요 당명황의 안녹산이라고까지 하였다. 그 항적은 뭐냐면은 그 삼국지에서 항우라는 인물이 있어. 이 항우라는 인물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인물이야. 또한 안녹산은 누구냐면은 당태종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그 왕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실력에 교만해져서 언제나 천자를 도모할 어둑한 모방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신하, 얘네 정한당, 최일기, 얘네는 다 뭐라고? 항상 이 성격이 어떻냐? 아주 교만해. 자기들이 이 명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역을 도모해서 자기가 명나라 영종을 몰아내고, 그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앉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음모를 항상 속에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영악한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정원주부 유심, 아까 정원주부 유심 누구야? 정원주부 유심, 유충렬의 아버지. 얘는 얘의 직간을 꺼리고 그런가 하면 다른 상소들을 은밀히 배척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심은 뭐하는 사람이야? 직간하는 사람이래. 즉 직언하는 사람이야. 황제께, 천자에게, 왕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는 인물. 그러니까 그 왕의 기분을 거스를까 조마조마하면서 눈치만 살살 보는 인물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겠지. 왜?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언젠가는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 옆에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유심을 되게 안 좋아했고, 심지어는 다른 상소, 즉 다른 신하들을 아예 그냥 싹 배척하고, 신하들의 말이라든지, 상소면은 신하들이 올리는 말이라든지 그런 거를 완전히 그냥 밀어두고, 이런 것 아니야, 그냥 올리지도 마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나라를 좀먹는 그런 신하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 이러구러 하던 중 이들의 기회는 온 것만 같았다. 어떤 기회? 모반할 수 있는 기회. 왕을 배신하고 왕에 대해 반역을 가해서 얘네가 왕위에 올라서 전권을 완전히 이 나라의 권력을 꽉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만 같았어. 영종 황제가 즉위하자 열국 제왕들이,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이 제각기 앞을 다투어 사신을 보내고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런 거, 그걸 바쳤는데, 그러나 다만 토벌과 가달만은 예외였다. 토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토번이라는 나라, 그리고 가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토번이라든지 가달은 예외였대. 그러니까 뭐라고? 이 명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주권을 가지고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다. 얘네는 자신의 강포만을 믿고, 자신들의 강포, 강력함과 포악함, 그런 것을 믿고 천자를 능멸하고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는 너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정당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거의 야만족에 가까운 포악한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얘네한테 이거를 처단을 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고, 또한 영종 황제가 얘네를 몰아낸 인물로 대우해 줄 테니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 타이밍을 딱 본 거야. 그치? 그래서 밑에 딱 나오네. 이런 때를 타서 정한담과 최일기 두 사람이 천자께 아뢰기를 뭐라고 아뢰었냐? 폐하기 없어 즉위하신 후에 군덕 왕의 덕은 만민을 덮고 천위 왕의 위엄은 온 세상을 떨치고 있사온데, 따라서 열국 제신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앞을 다투어 조공을 바치옵는데 오직 토번과 가달만이 우리들이 아니야, 쟤네들이야, 지들의 강포만을 믿고 천명, 황제의 명령, 황제의 위엄, 이런 거를 거스릅니다. 신등은 얘네 본인들 얘기하는 거야. 신등. 신이 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래서 신하, 저희 둘은 비록 재주가 없사오나 이들 오만한 무리를 쳐서 항복을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폐하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신등의 공명은 후세에 길이 전하리니 바라옵건대 황산옵계옵서는 이러한 신등의 충성심을 깊이 살피옵소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얘네를 완전히 때려잡아 줄게. 그러니까 우리 충신으로 확실하게 대우해 주세요. 이거지, 그치? 그래서 천자 역시 이들 남적이 하루하루 강성의 감을 근심하고 계셨다. 이 근심하고 계셨다라는 말, 우리가 요런 이제 근심하다라는 심리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심리 상태의 직접 제시라고 얘기하죠. 직접 제시. 자, 그러던 참이라 두 신하, 누구? 정한담과 최일기, 요 두 명의 용기는, 충성심과 용기는 천자의 가슴을 만족한 신뢰의 감정으로 가득 부풀어 오르게 하였다. 경들의 마음대로 기병하군요. 일으키다. 병사를 일으켜서 데리고 가서 싹 다 쓸어버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천자는 기쁜 미소로 이렇게, 뭐라고? 아까 기병해라. 하고 즉답하셨다. 자, 그 와중에 정원주부 유심, 유충렬의 아버지가 되겠지. 이 유충렬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조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아침 조회, 조례, 종례 이런 거 하잖아. 그렇지? 아침 조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맞춰가, 그런 거 너네도 하니? 너네도 할지 모르겠다. 왜?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 쌤은 어렸을 때 그랬거든?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요럴 때까지는 뭘 했냐면은, 아마도 월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싹 다 나와.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싹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1학년부터 해가지고 6학년까지 이렇게 쭉 다선 다음에 뭐 하냐면 거기에서 이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냐면은 교장쌤하고 교감쌤하고 이렇게 조회대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조회대라고 하잖아. 그치? 조회대 위로 올라와가지고, 무슨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면서 이제 훈한 말씀을 쭉 늘어놓으면은 애들은 이제 그 옆에 초등학생들이잖아. 그치? 산만해.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거기 있으면은, 아침 피곤해. 진짜 피곤해 죽겠네. 이러고 있을 텐데, 초등학생들이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쌩쌩하잖아. 그치? 쌩쌩하고 또 산만해. 워낙에 산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이거 떠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거기 1학년 3학년 몇 반 누구야? 이러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 앞에 나와가지고 조회대 앞에서 이러고 이제 벌 서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서 나온 그 조회도 또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왕 앞에 이렇게 쭉 도열을 해가지고, 왕의 이제 아침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런 절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펄쩍 뛰며, 이 말 뭐였어? 쌤이 아까 헛소리 해가지고 까먹은 거 아니지? 이 말 뭐였어? 쟤네 둘이, 정한담과 최일기가 기병을 해서 가달과 토번과 가달을 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펄쩍 뛰고, 안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탑전으로 들어가서 왕 앞으로 이렇게 확 가가지고 어전의 부복 이렇게 절하면서 뭐라고? 듣사오니 배학기옵소 남적을 치라 하고 이 때문에 기병하신다는 말씀이 옳으니까, 자기가 이제 들은 말을 진짜 맞는 건지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확인을 해. 한담의 말이 있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소. 정한담 최일기가 그렇게 한대. 좋은 거 아니야? 하라 그래. 하는데 이제 유심이 뭐라 하냐면은, 폐하 아리옵기 황송하오나 어찌 망령되게 그런 중대사를 허락하셨소이까. 왕실은 지금 미약하고 도적은 강성하니 이것이야말로 범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달리는 토끼를 놀림과 같소이다. 한낱 새알이 어찌 천근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소이까. 그러니까 유심은 지금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 천자, 즉 천자가 뭐야?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천자라고 얘기하고, 이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어. 이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뭘 한다? 유심은
충신이고, 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충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충신과 충신이 하는 충언. 그리고 밑에서 왕실이 지금,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정적이지 못해, 그치? 또한 저기에 있는 토번이라든지 가달 같은 애들은 뭐라 그랬어? 뭘 믿고 이렇게 나댄다 그랬어? 자기들의 힘을 믿고, 지들이 되게 강력하고 포악한 줄 알고, 그걸 믿고 지금 깝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안정되지도 않은 국가인데, 방금 즉위한 왕도 있고, 방금 세워진 나라인데,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나라인데, 가가지고, 센 애들을 갖다 때려잡는다고? 어우,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했지. 어떻게? 범을 잡는 것과 같고, 달리는 토끼를 놀림과 같소이다. 한낱 새의 알이 어찌 천근, 근은 무게를 세는 단위야. 쌤이 정확히 얼마 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천근, 그만큼의 무게를 견디는 것과 같다. 즉, 새알이 큰 무게를, 새알을 어디에다 비유해서? 새알이 바로 명나라고, 천근의 무게가 바로 뭐야? 토방과 가달의 포악함, 강포지, 그치? 미안. 그래서 이 국력이 약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아직 국력이 약한 명나라가 토번과 가달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당해낼 수 없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의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냐면은 가련한 백성들의 목숨만 없애고, 그러면 고혼, 죽은 사람들의 영혼인들 어찌 서럽다 아니하겠어. 유심히 어떤 애인 거야? 충신이고 왕에 대한 충성심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안위까지 걱정하는 뭐다? 애민정신을 지녔다. 애민정신. 사랑하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까지 지녔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서 바라건대 황상 깨옵서는 기병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충언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글씨가 약간 이렇게 막 자꾸 조금씩 기울어진다, 그렇지? 왜 이러냐? 몰라, 피곤해서 그런가 봐. 자, 천자는 무오라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단언할지, 어떻게 단언할지 몰라서 한동안 묵묵히 회의의 감정으로, 의심하는 감정으로 상대방, 즉 누구? 유심만 계속해서 내려다보았다. 보니까 자꾸 유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유심의 그 벼슬 이름이 아까 뭐였지? 정원부심? 정원주부 막 이런 걸로도 나오고, 막 상대방이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럽지.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고전소설은 이런 인물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인물이 누군지를 맥락상 잘 찾아내는 게 언제나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강조했었다, 그치? 그래서 요 공부를 할 때도 스토리를 쭉 파악을 할 때 얘는 누구고를 좀 철저히 잘 파악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낌새를 알아차린 교활한 정한담과 최일비는 일시에 동시에 천자께 아뢰었다. 잠깐만, 교활하다, 교활하다라는 말이 직접 나왔네. 이것 또한 뭐다? 인물의 성격에 대한 직접 제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걔네가 뭐라고 얘기하냐? 유심의 말을 듣자오니 살지무석이요. 살지무석. 뭐야? 죽여도 시원찮을 만큼 죄가 무거워. 저 유심, 저 새끼는 저거. 어디 지금, 우리 명나라한테 감히 대드는 저 토번 가달 저놈들을 우리가 때려잡겠다는데 저놈들을 왜 그대로 냅두라는 거야? 너 뭔가, 뒤에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오국 간신 동류로소이다.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간신과 동류, 똑같은 종류의 놈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만을 칭찬하니 개미무리를 대국에 비하는 것과 같고 한낱 새알을 폐하께 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대국을 뭐 개미무리 우리 명나라를 감히 개미무리에다가 심지어 당시 우리 천자 우리 왕을 새알에다가 비벼? 너 지금 장난하냐? 이것도 역시나 비유적 표현인데 이 비유적 표현으로서 효과적으로 뭐 하려고 한 거야? 유심을 모함하고자 하는 거야. 유심 모함하는 게 얘네 목적이야, 그치? 유심 모함하는 게 얘네 목적이야. 자, 이 어찌 일대의 간신이 아니며 만고의 역적이라 아니할 수 있겠소이까? 신들은 저어하건대, 근심하건대, 염려하건대 라는 의미인데 유심의 말이 가다를 못되게 하니 가다를 못되게 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다를 치지를 못하게 만드니 라는 의미야. 그는 가달과 동심하여 내응이 된 듯 하옵기로 우선 유심을 참하고 가달을 치사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 모함에다가 뭘 섞어? 어떤 말을 섞어? 적과 내통한다. 이 모함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적과 내통한다. 가달이라고 하는 애들이랑 동심, 같은 마음이 돼서 내응, 얘네가 저 안으로 응답하고 이제 그 이야기 같이 이제 내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모함을 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유심의 목을 싹둑 잘라버리고 가다를 칩시다. 이 새끼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죽여요. 하는 거야. 천자는 이내 허락하셨다. 뭐라고? 야, 저 새끼 목 자르고 가자. 했네? 정신이 나가버린 건가? 이런 허락을 듣고 한림합사 왕공열이 불이 나게 어전 왕의 앞에 엎드렸다.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원주부 유심은 선황의 개국공신 유기의 손이요 사람됨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성하온즉 남적을 치지 말라는 그의 말은 그의 맑은 충성심에 나온 살이 당연한 것인 줄로 유심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개국공신 유기라는 사람의 손자이면서 굉장히 정직하고 충성스러운데 그의 충성심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을 죄라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의 아내 유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행사할 때 무슨 면목으로 배우며 또한 유심을 죽이시면 이후 직간할 신하가 없을 것이니 황상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와 그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왕공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심을 변호하네. 뭐라고? 굉장히 충성심 깊은 인물. 충성심이 깊은
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조정에 직관할 수 있는 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말까지 해? 그 선황, 태조 황제, 그러니까 명나라를 세운 황제의 명나라 황제를 모셔놓은 뭐 무덤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약간 신전 같은 느낌이야. 그 신전에다가 누구도 넣어놨냐면, 유심의 할아버지인 유기, 그러니까 개국공신인 유기까지 거의 같이 모셔놨어. 나중에, 개국 기념,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대체 그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뵙겠느냐. 그러니까, 용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자는 이런 말을 듣고 슬며시 정한담을 돌아보셨다. 슬며시 정한담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이 천자가 뭐 한다. 이 정한담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야. 벌써 뭐 한 거야? 벌써 먹혔지, 그치? 벌써 다 먹혔어. 얘 좀 있으면은 밀려나. 그래서 유심을 죄하실진대 만사무석이오나 공신의 후예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죄목대로 다 하지 못하옵고 다만 정배나 하사이다. 요배 보냅시다. 그 말이 옳을까 하오. 유심을 황성 밖으로 원찬하라. 원찬, 먼 곳으로 뭐해라? 유배 보내라. 먼 곳으로 귀양 보내라. 천자는 마침내 그렇게 소리쳤다. 정한담은 청령하고 승상부 높이 앉아 곧 유심을 잡아내어 수죄, 그 죄를 물으면서 여러 가지 죄를 쭉 늘어놓기 시작했어. 네 죄를 논지하건대 선참 후계에 당연하겠지만 일단 먼저 죽이고 임금에게 아뢰는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국은이 망극하사 네 목숨만은 살려준다. 차후에 다시는 그런 역적의 소리를 말라. 또 그런 말을 하면 능지처참이라는 것을 알라. 잔말 마라. 네가 갈 곳은 연북이다. 연북에 정배하고 어서 바삐 발행하라. 연북으로 귀양을 보내고 너는 빨리 갈 준비를 마쳐라. 그 다음 중략 부분의 줄거리로 유심은 정한담 일파의 계략 때문에 귀양을 가게 됐지, 그치? 그러면서 정한담 일파는 유심의 집에 불을 질러, 결국에는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 악행을 저지르지. 겨우 화재를 피해 도망치던 충렬은, 유충렬이 거기 있었겠네. 아직 어린 아이였으니까. 어린 아이였는지까지는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못해도 청소년 정도는 되었을 거야. 그래서 얘네가 정한담이 보낸 수적에게 잡혀 물에 던져졌다가 뱃사람들에게 구조되고 이후 강희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딸인 강낭자와 혼인함으로써 강희주의 사위가 된다. 강희주는 유심을 구하려고 충렬의 아버지를 구하려고 천자에게 간언하다가 정한담의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고, 잘 도와주던 이 강희주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정한담의 그 모함과 계략에 넘어가서 귀양을 가버리게 됩니다. 충렬은 가족들과 헤어진 뒤 떠돌다가 백룡사의 백룡사에 있는 낡은 스님을 만나게 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병법과 도수를 배우게 되지. 한편 정한담 일파는 침입해온 남적과 결탁해 반역을 일으켜 명나라를 치고 이때 충렬이 등장해 반란군의 선봉인 정문거를 죽인다. 자, 여기에 그 군담소설, 영웅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뭐냐? 조력자야, 조력자.
조력자가 무슨 뜻이지? 이건 알지? 이건 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지? 조력자. 조력자 무슨 뜻이야? 힘을 보태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서 누가 있었어? 첫 번째, 뱃사람들. 이 뱃사람들이 물에 빠진 충렬을 구해줬었고, 다음 두 번째가 강희주. 이제 유충렬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장인어른.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명이 이 백룡사의 노승. 이 사람이 병법, 전쟁에서의 전략 전술, 그리고 도법, 요런 것들을, 도술, 요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엔 어떻게 돼? 이 노승이 가르치는 이걸로 반란군의 선봉인 정문거리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잡아들임으로써 영웅적인 면모를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되었죠. 자, 좀 지우고 갈까? 아무튼 이제 소설이 영상이 긴 건 얘들아 어쩔 수 없어. 그냥 모의고사 뭐 이런 작품도 아니고 내신 소설이잖니? 할 게 너무 많아요. 유충렬전 특히나 이런 거는 교과서 같은 데에서 흔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상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하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 어휴. 이거 누가 지워주는 사람 한 명 고용을 해야 되나, 이거. 알바를 쓸까?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와가지고, 지워줘 하면 이제 싹 와가지고 다다닥 띄워가지고. 이거 다 해주는 거, 이거. 아휴. 자, 계속 가봅시다. 음흉한 반역자 정한담은 도성문을 뚫고 걸대로 달려갔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반란군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반역자라는 단어도 나온 거 보니까, 결국엔 이 정한담과 최일귀, 이 둘이서 뭘 한 거야?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켜서 지들이 명나라 왕위에 앉으려고 어떻게든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정한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냐면은 음흉한 반역자라는 말이 붙었어, 그렇지? 그런데 음흉한 반역자라는 말을 누가 했냐면은 서술자가 했어. 서술자의 멘트야. 즉, 이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야. 즉, 이 소설의 서술자가 지금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서술자는 정한남이라는 인물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야? 음흉한 반역자, 즉 얘는 확실하게 악인이야 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궁궐 안으로 달려가서 뭘 하냐면은 아닌 게 아니라 도성내는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야. 그래서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누구? 정한남의 활동에는 다시 없이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 10여 척의 거창한 몸을 자랑하며 척은 길이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가 이만큼 크다라는 얘기고, 9척 장검을 휘두르면서 그는 걸내로 뛰어들어가자 천자더러 나오라고 호통을 쳤다. 9척 이제 장검, 이만한 검을 들고 이제 싹 휘두르면서 왕 나와! 한번 이렇게, 소리친 거야. 닥치는 대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베어버리고 문을 부수고 발을 구르고 그의 무리한 횡포는 그야말로 미친 짐승과 같았다. 미친 짐승과 같았다.
이제 뭐 미친 놈처럼 그냥 아무나 때려 죽이고 막 눈 부수고 하는 거 보니까 미친놈 맞지, 그치? 그런데 이 미친 짐승과 같았다. 아, 역시나 비유적 표현이며. 자, 무슨 비유법이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징유가 나와야죠. 이 비유적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짐승과 같았다라는 거는 이 정한담의 횡포가 아주 난리 났지, 그치? 횡포를 막 부르면서 이 정한담의 횡포가 도리에, 인간의 도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반역임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봐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도리에 어긋나는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결국에 나중에 유충렬이 등장하면 어떻게 돼? 유충렬의 제압에 유충렬 얘네를 당연히 나중에 와가지고 제압을 하겠지. 반란군 선봉모도 때려 주겠으니까, 그치? 유충렬의 제압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야. 당연히 유충렬이 해야 할, 영웅적 인물이 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충렬의 위로와 보증을 받아 편히 잠들고 있던 천자는 이와 같은 위급한 형세에 기절초풍하듯이 달아나서 막 천자가 뭐 하냐면은 아주 그냥 충렬이가 보호해준다고 해가지고 막 편히 자고 또 뭐하니 들어오니까 기절초풍하듯이 놀라서 옥새, 그 왕의 도장이지, 그치? 옥새를 품에 안고 놀라서 정신없이 도망치고, 그리고 북문을 빠져 변수가에 가서야, 물가에 가서야 천자는 겨우 정신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편히 자고 있다가 막 놀라서 도망치고 이런 거 보니까 얘네에 대해서 왕인데 제압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은 뭐야? 왕이 반역을 제압할 힘이 전혀 없다는 거는 이 왕권이 너무나도 무능력하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 왕권이 너무나도 무능력해. 너무 무능하니까 얘한테 그 밑에 신하가 하는 말에 싹 다 휘둘리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냥 구석에 이러고 숨어 있다가 들어오면은 저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불의의 난폭한 침입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난폭한 침입자, 누구? 정한담은 천자를 찾아도 없자 우선 손쉽게 잡을 수 있었던 황태후, 그리고 그제야 도망치려던 태자를 잡아서 호왕에게 보내어 맡겨놓았다. 이 정한담이 정한담이 뭘 했다고? 천자의 황후, 아내, 그리고 황태후, 천자의 어머니, 그리고 태자, 아들까지. 얘네를 인질로 삼아서 어디로 보냈다? 호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어. 호왕 요 이름 잘 기억해 놓자. 뒤에서 얘기 다 한번 할 거야. 호왕, 아무튼 호나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왕이겠지, 그치? 그러고는 북문을 나서서 요게 하나만 더. 요게 하나의 엄청난 악행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는 북문을 나서서 천자를 추격하니 천자는 이때 변수가에 있었다. 아, 변수가에 있어. 얘 또 쫓아나니까 이제 변수가에서 그냥 쉬고 있었어. 그냥 무능력한 뿐만 아니라 아주 모두 추가될 수 있을까? 아니라면서 추가될 수 있다.
이런 것들, 편히 자고 있는 거, 변수가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거, 그리고 놀라가지고 뭐 이렇게 도망치는 거, 전부 다 뭐야? 아주 무능력하고 안일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 천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담은 단숨에 달려 천자의 말부터 거꾸로 틀이고 기우는 잃은 천사자를 백사장에 모래바닥에 굴복을 시켜버렸다. 아주 무기력하기까지. 아니라고 뿐 아니라 아주 무기력하게 당하기까지. 그냥 가지가지 한다. 응? 너 귀가 있거든 잘 듣거라. 아, 미안해. 천자는 통천관을 파교당하고, 통천관, 그러니까 그 황제가 정치적인 업무 같은 걸, 그런 걸 볼 때 이제 쓰던 그러니까 왕관의 일종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걸 박살내고 할 수 없이 이제 정한담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데, 이제 정한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귀 있으면 잘 들어라.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 정한담이 지가 뭐래? 난 영웅이야. 난 영웅적인 인물이야. 라고 이제 아주 자뻑을 하고 있지.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에는 이미 남경의 천자 되라 하십니다. 나보고 왕이 되라고 이야기한 거야,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이 세상에 내려보낸 거는 나보고 왕하라는 뜻이야, 임마. 그런데도 네가 어찌 천자를 말할 수 있는가? 너 한 놈 잡으려고 10년을 공부하여 변화무궁하니 너 어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조그마한 충렬을 얻어다가 내 군사를 침노하는가? 뭐래? 젖비린내 나는 충렬이라는 말. 뭐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냥 어리니까 이 충렬의 능력을 완전 개무시하는 거야. 그냥 완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야. 나중에 호되게 쳐맞을 거면서, 그치? 어떻게 보면은 뭐 악당들 클리셰라 볼 수 있겠지. 그러한 네 죄를 논지하건대 이제 서슴없이 죽일 것이로되 옥새를 들이고 항서를 써올리면 죽이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너는 물론 네 놈의 노모 처자를 죄다 한 칼에 죽일 것이다. 협박을 해. 뭐라고? 야, 내가 너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너 살려줄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일단 옥새 나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왕자리를 나한테 넘기고 또 항복하는 그런 그 항복하는 글을 직접 써서 올리고 하면은 살려줄게. 대신에 너 이거 거부하면은 내가 네 어머니 그리고 아내, 아들 다 데리고 있거든. 싹 다 죽일 거야. 너 생각 잘해라. 요구하고 있는 거야. 완전 개협박이지, 그치? 항서를 쓰자 해도 지필이 이런 게 없는 부필, 그러니까 필기도구가 없는 걸 어떡하리요? 이놈, 그게 말이라고 하나? 지필이 없다면 용포를 떼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지 못할까? 야, 네가 입고 있는 용포 찢어가지고 붓처럼 쓰고 그 먹 대신에 뭐 쓰라고? 손가락 깨물어서 혈서 쓰라고. 피로 쓰라고. 그래서 정한담은 더욱 언성을 높이며 부척 장검으로 위협을 하면서 외쳤어. 불행한 천자는 그의 말대로 용포를 떼고 손가락을 깨물려 하셨다. 이 얼마나 기막힌 정상인가. 황천인들 무심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얼마나 어쩌고저쩌고부터 어디까지? 무심할 수 없는 일이다. 요런 거 많이 보지 않았니? 1학년 때 너네 뭐 심청전이 아니고 그 뭐니? 그 춘향전 요런 거 볼 때, 고전소설 할 때 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지 않니? 지금 뭐 하고 있어? 서술자가 작중 사건에 대해서, 작중 사건이나 또는 인물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자기의 견해를 밝히네? 뭐라고 하지?
그렇지. 뭐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 편집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뭐 선지 같은 걸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그 서술자의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또는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부정적인 평을 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출제되겠지. 그치? 자, 지우고 갈게. 쌤이 이런 거 지울 때 엄청나게 찡찡대잖아, 그치? 근데 찡찡댈 때 왜 찡찡대냐면은 이거 스킵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스킵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냥 그 시간에 이제 너네가 잠깐이라도 귀가 조용해지면은 잘 것 같아서 듣다가 잘 것 같아서 그냥 뭐라도 그냥 떠드는 거야. 그냥. 뭐라도 떠드는 거지. 실제로 힘들긴 해. 자, 이때 금산성에 침입한 적군 10만을 죄에다 씨 없이 말려놓고 호산대로 향하려 하던 충렬이, 이 충렬이 뭐였냐면 아주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 이 대승을 거뒀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한다? 이 유충렬이라고 하는 인물의 영웅적인 면모와 또는 비범한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지, 그치? 이때 벼란간 갑자기 혈색이 희미해지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떨어지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말을 멈추고 천기, 하늘의 기운을 쓱 살펴보는데 그러자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이 변수가에 떨어져 비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뭐야?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도성의 살기가 아주 가득하고 또 천자의 자미성이 변수가에 떨어져 비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암시하고 있어. 뭔가를 암시하고 있어. 뭘 암시해? 도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천자, 왕이 이제 위태롭다는 것을. 이런 걸 암시해준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이게 웬 변이냐? 야단났구나. 갑주와 창검을 살펴보며 급히 말을 몰았다. 이 영묘한 천사마, 말의 이름이야. 천사마. 그 또한 주인 유충렬의 마음을 아는지라 그 원래의 전능한 속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변수로 달렸다. 아니나 다르랴 천자는 항복자의 고통을 죄다 맛보며 항복자의 고통을 죄다 맛보며 무슨 뜻일까?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싹 다 받으면서 라는 의미이고 즉, 봐봐 되게 항복자의 고통을 죄다 맛보면 되게 별로지 않니? 누가 봐도 되게 패배자다라고 하는 것 같지 않니? 그치? 아주 무능력한 왕권에 대한 그런 서술자의 인식이 반영된 부분이겠네.
그러니까 서술자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무서운 정한담은 이제 곧 구척 장검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어. 충렬과 천사만은 생명의 전부를 다해서 미친 듯이 달려들면서 야, 이 새끼야, 응? 우리 천자, 우리 왕을 해치지 말고 이 칼을 받아라 하고 그야말로 천지가 무너질 듯하게 소리쳤다. 실제로 천지,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과장이 드러나 있고, 또한 뭐뭐한 듯이지 비유법이지. 이 과장이라든지 비유를 통해서 그만큼 얘의 위세라든지 위험 같은 것, 유충렬의 위세나 위험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야, 강조. 정한담은 놀라서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려 했는데, 그러나 무섭게 흥분해서 달려드는 충렬은 장성검을 번쩍이며 상대방이 반격해올 여유조차 주지 않고 말에서 굴러 떨어뜨려서 산채로 잡아버렸다. 여기가 이제 그 결국에는 유충렬의 승리로 돌아가지, 그치? 요런 게 이제 고전 소설에 아주 전형적인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뭐야? 선은 승리하고 악은 벌을 받는다. 뭐다? 권, 선, 징, 악과 크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야. 어디가? 유충렬이 정한담의 말을 싹 때려잡고 산채로 정한담을 잡아버리는 거야. 미안해. 그 민속하고 정확하고 초인적인 힘의 과시는 참으로 귀신조차 놀랄 정도였다. 귀신조차 놀랄 정도라고 누가 이야기한 거야? 서술자 본인이 이야기한 거지. 뭐야? 편집자적 논평. 혹은 뭐야? 서술자의 개입. 믿기 짝이 없는 정한담에게 최후의 결박을 지은 다음 충렬은 천자에게 달려갔다. 천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다. 그리고 유충렬이 천자를 싹 일으키면서 이야기하지,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정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메어 놓았습니다. 천자를 부축하며 그렇게 말하자 천자는 기적적으로 눈을 뜨며 충렬을 부르고 자기의 생사를 확인하는 말을 헛소리처럼 지르셨다. 끝까지 뭐야? 되게 그 별로인 모습, 되게 그 무능해 보이고 등신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충렬의 출현을 천자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충렬은 불행한 천자를 위로하여 다시 모시고 결박지은 정한남을 말에 실은 채 걸내로 들어갔다. 그리고 뒷부분 줄거리, 충렬은 호황에게 잡혀간 황후, 태자, 태후를 모두 구출한다는 점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영적 면모가 역시. 이거를 싹 다 구출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죠, 그렇죠? 명적인 면모고, 아버지 유심까지 구해낸다. 유심은 정한담을 처형하고 충렬은 헤어졌던 남은 가족인 어머니 장씨, 강희주, 강낭자, 아까 잊혀졌지만 강낭자 누구야? 와이프야. 자기 아내, 유충렬의 아내. 이 사람들을 비롯해 호국에 잡혀간 백성들까지 모두 구해 돌아온다. 유심은 천자에 의해 연나라 왕에 봉해지고, 유심은 결국에 천자에 의해서 연나라 왕으로 가고,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가고, 충렬은 대사마 대장군 겸 승상이 되어 장군이자 승상, 뭐한 사람이야? 지략가, 전술가,
승상이 되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자, 이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요게 뭐냐? 얘네가 지금 뭐해서 특히나 유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모함에 의해서 자기의 권력과 벼슬을 모두 잃어버렸던 사람이야. 그렇지? 이런 걸 보면은 권력층이 아니고 양반층에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특히나 이 권력을 잃었던 그런 양반층이 자기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이렇게 되면서 모두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랬지. 고전 소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하나와 연결 지을 수 있겠다. 뭐?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요거와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 2개 정도만 더 보고 갑시다. 뭘 좀 또 볼 게 있어. 요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어. 뭐 되게 길고 뭐 볼 게 많지, 그치? 자,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일단 이 유충렬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어떤 이 영웅의 일대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해. 즉 어떤 인물이 유충렬이라고 하는 인물. 일단 첫 번째, 아주 고귀한 혈통을 지녔어. 유충렬은 원래 어디 있던 사람이야? 천계에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천상계의 신선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지? 인간계로 내려와서는 고위 관료의 외아들이기도 해. 고위 관료의 외아들. 그다음 2번째, 아주 비범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출생을 거칩니다. 아까 어떻게 됐어? 유심과 어머니 장씨가 산으로 올라가서 치성을 드리고 또한 신선이 내려오는 치성에 의해서 신선이 내려오는 태몽을 겪은 다음에 출생을 하게 되지, 그치? 그런 점에서 아주 비범하고 비정상적인 출생을 겪었다. 그 다음 어린 시절에 고난이라든지 시련을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의 고난과 시련은 뭐야? 정한담, 걔네의 계략 때문에 아버지는 유배가고 집은 불을 질러줘. 그래서 가문이 거의 몰락 위기까지 가고, 거기에다가 불 질렀대. 아주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었지, 그치? 그 다음 4번째, 조력자의 도움이 있어. 아까 조력자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지, 그치? 조력자 누구? 뱃사람들, 그리고 강희주, 백룡사, 노승까지. 그 다음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겠지.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어린 시절부터 뭘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 그 지략이라든지 총명함과 그리고 지략, 거기에다가 더해서 전쟁에서의 업적까지. 그리고 여섯 번째, 성장한 후에 또 위기를 겪고. 뭐가 있었지? 외적이 침입하고. 중간에 자세히 묘사는 안 돼 있지만, 외적의 침입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란까지 일어났었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니? 이상한데?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구석에다 적을게, 미안. 일곱 번째는 뭐냐?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한 후에 성공을 이룬다는 거. 어떻게 됐어? 반란을 진압한 후에 가족과의 재회, 그리고 부귀영화를 결국에 누렸다는 것에서 성공까지 됐어. 자, 이런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유충렬이 겪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그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전소설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또 볼 거는 육충렬전에 드러난 그 당대의 사회상?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 무슨 사회상이 있는데요? 이거 배경 중국 아니에요? 맞아. 배경은 중국이지만 우리가 이게 쓰인 때가 언제냐면은 병자호란 이후입니다. 병자호란. 청나라의 침입으로 아주 짧은 시간의 전쟁 동안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결국엔 우리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그 청나라 왕에게 머리를 바닥에 쿵 삼전도의 구려 박으면서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군신 관계가 되고 또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는 거였던 나라의 관계가 그 이후에 지어진 소설이야. 자, 일단 이때 당시 사회상 당대 조정의 정치적 싸움이 있었어. 어떤 면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 유신과 이 정한당 요 둘 사이에 갈등에서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것도 번호를 매기면서 할까? 그럼 두 번째는 또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조선의 소현세자라든지 왕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라든지 또는 복림대군 왕의 형제 중 하나는 또 복림대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뭘 보면 알 수가 있어? 태자, 황후, 이태후 등을 어디로? 호왕에게 납치해간 것까지 볼 수가 있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 호왕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잘 뭐라 그랬어? 호왕. 호자.
병자호란이 뭐야? 병자년에 호랑이 같은 그래 그런 그 청나라가 일으켰던 난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병자호란, 호왕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그렇지? 다음 세 번째, 청나라에 대한 민족적인 복수심과 적개심 같은 게 그 당시에 있었겠지. 우리나라를 아주 개박살 내놓은 저놈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 굉장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그런 게 있었겠지, 그치? 그런 게 어디에 나타나냐? 유충렬의 호국 정벌이라든지 호국을 아주 박살을 내놓고 자기 아버지라고 아내하고 가족들 싹 다 구해왔지, 그치? 그리고 반란을 꾀한 정한담 일당을 처단한 것까지. 그러니까 난을 일으켰던 그런 것들을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호국이라든지 반란 일당 이런 거를 싹 다 때려잡은 걸로서 뭘 한 거야? 이 복수심과 적개심을 소설로서나마 해소를 했던 거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거였어. 그다음 마지막 하나. 전쟁과 정쟁으로 권력을 잃은 그 양반층에 뭐가 드러났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했었지? 권위 회복 의식이,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또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까 뭐라고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아주 굴욕적인 항복 그리고 화약이라는 게 이제 총 쏠 때 그 화약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맺은 약조라고 하는 뜻이야. 화약과 또 이걸로 인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막심한 피해를 입었었어. 그래서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화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왕실이 어땠다? 조정이 어땠다? 무능함이 만천하에 밝혀졌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계속해서 뭘 조명했던 거야? 천자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안일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소설에서 했던 거야. 이게 소설 안에서 어디서 나타나냐? 옥새라든지 이 항서를 넘겨서 굴복하려는 천자의 모습에서 여실히 나타나지. 그리고 이 막심한 피해는 우리가 실제로는 전쟁에서 완전 대패하면서 박살이 났지만 막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 소설 안에서는
실제와는 다르게 전쟁에서 어땠어? 승리했지, 그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울분 그리고 복수심을 좀 나가겠는데 표출하고 또한 민족적인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소설 중에 박시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박시전이라고 하는 소설과 또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군담 소설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군담 소설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박시전을 포함해서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뭐 전우치전이라든지 이런 소설과 같이 살펴보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